미묘한 시점에 법무부 차관 이리 와보시오. 법무차관 와보세요. 호출했습니다. 먼저 저 지금 주제를 짚기 전에요.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의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의외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재판에 백지공소장을 내미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백지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 입을 열었으나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요. 검찰을 대놓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자, 김민지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렀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식구들을 불러서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아하. 조금 전에 이제 면담을 했는데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차관을 직접 불러서 면담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면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희가 나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미묘한 면담 시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일은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검 국정감사에는 누가 나옵니까? 지금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합니다.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였습니까? 조국 그 당시 장관 앞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에 있었던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직접 청와대로 모신 다음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법무부의 힘을 왕창 실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힘 빼기,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무장관은 없지만 차관이 대행으로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나가라라는 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가 한참 이루어진 그 초임 무렵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그 당시에 대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그건 짚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도 누구를 대통령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맥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현재의 대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 부장 말씀하시죠. 네, 우선요. 지금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일정을 추가했어요. 일정을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 대통령이 이거는 반드시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얼마나 심각합니까? 허허. 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아니고 북핵 문제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월드컵 예선 문제를 평양에서 아무 방청객도 없이 중계도 안 하고 이런 사태까지 터졌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를 일부러 오늘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검찰국장은요,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합니다. 어우. 인사를 총괄해요. 실세네요. 네. 네. 지금 고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곧 검찰
수뇌부 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서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을 불렀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을 오래 지낸 전직 검찰총장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네. 했더니 헌정사상 처음이랍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호출해서 만나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렇다면 아하. 왜 불렀겠느냐? 왜? 바로 검찰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장한다. 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 중립이라는 검찰 개혁은 어디로 간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표 검찰을 만들겠다. 아하. 이거라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해찬 대표가 아까 좀 지나갔는데 이제 검찰을 나무라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적어도 뭐 명시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과 법무부가 뭔가 어떤 대립적인 관계고 청와대와 검찰도 대립 관계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예. 장관이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 문제는요.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과를 해야 돼요. 일단 사과를 문재인 했어야 대통령이 한다. 수석부장관에 의해서 이제 사과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 전 그 부분도요. 보다 더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제가 이 말을 좀 꼭 좀 하러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집권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회의에서 할 말이 아닌 것이고 예. 물론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 전이나 임명 후나 여러 찬반이 있었어요. 진영으로 갈렸고 예. 서초동 촛불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갈렸습니다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전 장관이 예.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혼돈 상태 그리고 갈등,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야당을 지금 잘못하고 잘했다고 야당을 따질 계제는 아니니까 제 야당을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예. 여권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아직도 지금 그저께 사퇴했잖아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말은 없는 거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의 예. 말이. 예. 이거야말로 국민들 너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김호수 법무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김민지 기자, 그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맹폭을 가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요. 조국 장관 취임 직후에 조국 일가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측에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구성하자 제안했던 두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지난 9일 조국에 장악당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 측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상 최악의 호환무치 정권입니다.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아나무인 정권입니다.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또 검찰 업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죠. 행동대장으로 나온 사람이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대검 검찰국장입니다. 지금 조국 수사팀 압박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정에 반드시 세워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야기 중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늘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이 두 남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9일 날 동시에 있었어요. 저 조국 장관 취임식도 있었고 박상기 장관 이임식도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호수 법무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저 윤석열 총장 빼고요. 윤석열 빼고 우리 조국 수사팀 이렇게 구성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였죠. 또 이성윤 검찰국장은 조 장관 취임식 바로 끝난 이후에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한동훈 부장은 참고로 조국 수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검찰 내에서 전화해서 저 윤석열 빼고요. 조국 수사팀 꾸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좀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 정경심 교수가 오늘 낮 1시 10분경부터 6번째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 부장, 오늘 그동안 5차례와 오늘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동안 5차례는 정경심 교수가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고 오늘 조사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 자격으로 첫 조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우선요. 오늘 6번째 검찰에 소환됐는데 소환된 경로 예. 역시 지하주차장의 철문을 검찰 관계자가 열어주니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지하주차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기자들이 역시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뭐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더더욱이 이 정경심 교수의 신병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을 조국 전 장관이 떠났기 때문에 수사가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만 네. 역시 아니다. 검찰에 어떻게 보면은 전관 예우, 전관 부인 예우가 엄청나게 급진하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10분경에 출석을 해서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도 조서 열람부터 했다. 조서 열람부터 예. 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날 작성된 조서부터 열람을 하고 있다. 예. 이것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관행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제공할 것인가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